때는 632년 신라, 아들이 없던 진평왕의 뒤를 이어서 장녀 덕만공주가 신라 제27대 왕으로 즉위하니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선덕 여왕입니다. 선덕 여왕은 자신을 지켜주는 김유신, 김춘추와 함께 삼국통일의 기틀을 만들었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인물인데요. 첨성대, 분황사, 황룡사 9층 목탑까지 신라 문화의 화려한 꽃을 피우기도 한 장본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만으로 기억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업적과 사연을 가지고 있는 선덕여왕, 그런 선덕여왕에게 남모를 고민이 있었다는데요. 선덕여왕의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약점이나 고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컴플렉스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태생적인 한계와 자신을 둘러싼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낸 선덕여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입니다. 고구려 백제는 여왕 없어요. 그럼 신라에서만 왜 여왕이 탄생했을까? 그 이유가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 골품제도 때문이에요. 골품제도라는 거는 뼈골자의 품격품이니까 뼈에도 품격이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이 혈통에 따라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이제 성스러운 뼈다귀인 성골이 있거든. 여기선 왕을 배출합니다. 그 밑에가 진짜 뼈다귀, 진짜 뼈, 진골이 있죠. 여기선 이제 귀족이, 그리고 6두품, 5두품, 4두품에서는 중하국관리, 그리고 3일두품은 나중에 평민화가 돼요. 한마디로 능력이 있어야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 부모를 잘 만나야 성공할 수 있는 혈통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골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혼을 해요. 막 오빠, 동생, 삼촌, 이모 막 이렇게 막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전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정골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다 남자들이. 여자만 남은 거예요. 큰일 났어요. 성골에서 왕이 나야 되는데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라 최고의 귀족회의가 뭐예요? 타백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성골에서 지금 남자가 없으니까 최초의 여왕을 낼 거냐, 아니면 진골에서 최초의 왕을 낼 거냐, 남자로. 이 고민하다가 그래, 그냥 성골에서 여왕을 내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선덕여왕이 최초의 여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선덕여왕이라면 좋겠어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 제가 선덕여왕이면 어머 이건 내 인생 최대 위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최초의 여왕이 되라고? 실제 역사를 보잖아요. 이게 뭐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의 직위를 반대하는 귀족들도 많았을 걸로 추정이 되고 반란도 막 벌어져요. 그리고 바깥 상황도 안 좋아요. 그 백제 의자왕이 막 쳐들어와, 군사를 이끌고. 그래갖고 빼앗긴 성이 40개입니다. 이게 뭐냐면 안으로도 근심이 있지만 밖으로도 환란이 있는 내우 외환의 상황이 지속된 거죠. 정말 별 생각 다 들지 않았을까? 왜 이런 시련이 벌어지지? 내가 왕으로서 자질이 부족한가? 난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되나 봐. 이런 생각 들었겠지, 인간이라면. 그런데 그녀는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다고. 두려워서 떨고만 있지 않았다고. 남들이 야, 안 돼, 포기해 라고 할 때, 심지어 나조차도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그녀는 낙담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나 할 수 있는데? 포기가 뭔데? 나 성공은 아는데 라는 신념과 행동을 가진 그런 이가 바로 선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애니메이션 봤잖아요. 다음에 선덕여왕 어디서 또 만날까? 학교 내신 수능 국사시험 문제에서 만나요. 신라의 문화재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문화유산 그리잖아. 그럼 선덕여왕의 업적이 거의 넘버1으로 출제가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화재들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위기의 순간에. 이게 컴플렉스와 스트레스의 산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이 황룡사 9층 목탑이 높이가 80m입니다. 이 30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탑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힘든 시기에 왜 만들었을까? 어느 날 선덕여왕이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자쟁이라는 스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여왕님, 지금 황룡사에 이 9층짜리 목탑 한번 우리 세웁시다. 부처님의 힘으로 외적을 무릎 꿇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믿겨져요?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아예 층에다 이름을 새겨. 그래서 여러분 1층은 바다 건너 외 일본, 2층 당나라, 3층 5월, 4층 탐라, 5층 백제, 말가, 거란, 여진, 그래서 9층 고구려까지 층을 쌓을 때마다 이 바깥 외적들이 무릎을 꿇을 거다. 저 같으면 못 믿을 것 같은데 선덕여왕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들여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왜 건설을 했을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너무 두려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물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추측컨대 선생님은 그 바탕에 불안감이 좀 깔렸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경주 가봤죠? 그때 빌딩이 있어, 아파트가 있어, 다 그냥 평면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80m짜리 탑이 쑥 하고 솟아 올라오 있잖아요. 어디서든 다 보여. 어디서든. 결국 당시 매우 외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라 백성들이 이 상징물을 보면서 용기와 단합의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건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덕여왕의 염원 때문인지 가장 작고 힘없던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와 당나라를 차례로 꺾고 삼국통일의 위협을 얻게 되니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남보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선덕여왕이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과 약점이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은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한 신라처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이죠. 선덕여왕의 긍정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다음 시간에 설쌤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